안녕하십니까. 알아두면 쓸데있는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책 리뷰를 할 건데요. 오늘은 제 대학 후배가 책을 한 권 보내줬어요. 언니 리뷰해봐. 그래서 그 책을 읽었는데 저는 별로 사실은 관심이 없던 분야이기는 해요. 화학. 알아두면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라는 책이거든요. 이 책은 화학공학 박사이자 화장품 CEO가 알려주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화학 지식들이 있어요. 알면은 두렵지 않다는 거죠. 현명한 소비 생활을 해라라고 화학 제품을 똑똑하고 바르게 그렇게 골라서 사용하라는 의미로 이 책을 저술했는데요. 저는 화학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지도 않고 저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책을 통해서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책에서 저를 매료시키는 부분들은 제가 주부라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청소 파트, 그리고 비누, 세안 파트, 그리고 전자레인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 눈에 딱 띄게 제게 호기심을 일으킨 게 MSG였어요. MSG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책을 통해서 했어요. MSG 먹으면 안 돼, 안 좋아. 저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MSG 잘 먹지도 안 하고 집에는 MSG 자체가 사실은 저희 집에는 없어요. 여기에 제가 아주 쇼킹하게 다가왔던 얘기가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학학술지인 네이처 케미스트리의 화학물질 무첨가라는 흥미로운 글을 발표한 내용이 있대요. 화학물질 무첨가. 당연히 뭔가 궁금하죠. 그래서 여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학술지에서 화학물질 무첨가 제품을 오픈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페이지를 딱 한 장을 넘겨서 화학물질 무첨가 제품이 뭐가 있나 라고 살폈죠. 그랬더니 하얀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에 화학물질 무첨가라는 제품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화학물질 무첨가라는 제품이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먹고 마시는 조미료 화학물질이 엄청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네요. MSG. 여기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MSG라는 것은 1909년 이케다 키쿠나이라는 일본 사람들이 다시마, 소고기 국물에서 특유한 맛이 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그 중에서 맛있는 맛을 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요. 그걸 우마미라 그래서 감칠맛이라 그래서 그 맛을 분리내는 데 성공해요. MSG의 원료가 됐죠. MSG라는 건 L글루탄산 나트륨. 왠지 화학물질 같게 느끼시지 않나요? 이제 맛이라는 거를 내고 감칠맛이라는 건 맛있다라고 느끼는 건 우리 입에서 단맛, 쓴맛, 신맛, 짠맛이 조화로울 때 그렇게 느껴요. 요즘은 미뢰라고 그래서 입 천장이라 구강 오른쪽 왼쪽 혀 아래쪽에서 새로운 맛을 이렇게 찾아내기도 하는데요. 토탈 포함을 해서 이 MSG의 주 원료인 글루탐산에다가 나트륨을 좀 추가시킨 게 MSG 글루탄산 나트륨이라는 거죠. MSG는 식물과 동물에 존재하는 단백질인데요. 단백질이 기본 구성 20개 중에서 하나인 아미노산의 일종인 거예요. 글루탐산이라는 게. 그렇다면 이 MSG가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중에 뭐가 들어있느냐? 소고기, 돼지고기, 양파, 토마토, 미역국, 유제품, 육류, 심지어 된장, 간장에도 맛을 낼 수 있는 성분에는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들을 가열을 하게 되면 거기서 MSG가 추출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모유에도 MSG가 들어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지금은 MSG가 다른 제품들이 좀 비싸요. 소고기나 표고가 비싸기 때문에 사탕수수에서 많이 추출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MSG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라고. 그래서 MSG 안 넣기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MSG를 사용을 안 해요. 그랬더니 표고라든지 다시마라든지 버섯에서 추출한 것들 MSG를 첨부해요. 그럼 사탕수수에서 추출한 MSG 무첨가, 다른 MSG 첨가 그거나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본에서 다시마와 소고기에서 이제 곡물을 추출해낸 이케다 키쿠나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발견하고 이거를 대량 생산을 시작을 했을 때 이거는 사카린이라는 어떤 화학물질과는 인공 감미료하고는 다르다고 설명을 해요. MSG는
천연 물질에서 이거를 추출하고 정지하고 농축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고체화시켜서 이제 설탕이나 소금처럼 별로 다를 바 없이 먹도록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전함을 믿지 말라, 이거 안 안전하다라고 가짜뉴스가 확산이 되면서부터 MSG를 안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식당이라든지 이제 광고 제품에서 화학물질 무첨가, MSG 무첨가라는 제품이 나오죠. 대신에 다른 감미료를 넣죠. 오히려 그게 더 마이너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MSG, 이 글루탐산의 원료는요, 자연계에서 흔해 우리 몸에서도 스스로 합성이 되고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단백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시마 국물을 해요. 100ml면은 글루탐산이 21에서 20g이 나와요. 토마토 100g당에는 140mg이 나오고, 간장 100g에는 1000mg이 나오고, 파마산 치즈는 1200mg이 나와요. 모유 100mg에는요 20mg의 글루탐산이 나와요. 맛을 이루는 거죠. 이 MSG가 결정적으로 이 MSG 먹지 마 라고 했던 어떤 계기가 주어진 게 있더라고요. 1968년이었어요. 미국 중국 한 식당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다량의 MSG를 섭취한 사람이 10분, 20분 뒤에 메스껍고 불쾌하고 근육경련이 일어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중국 식당 증후군이라 그래서 글루탐산 증후군이 돼서 아예 중국 식당에 가지를 않죠. 그래서 FDA에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FDA는 미국 식품의약국이잖아요. 조사를 해서 딱 해보니까 어라? 생각보다 MSG가 문제가 전혀 없는데 온갖 논문들이 나와요. 2000여 종의 논문들이 나오면서 MSG 괜찮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시 1968년에는 미국에서 중국인 화교들이 이제 붕 뜨고 새를 이룰 때니까 인종차별에 의한 게 아니었나라는 설도 사실은 있어요. 그 이후에 MSG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저는 MSG 하면 미온이 제일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 미온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사탕수수에서 추출해서 발효해서 만든 글루탐산 나트륨이라고 적혀 있고요. 세계보건기구 WHO, 세계식량농업기구 FAO, 그리고 미국 식품의약국인 FDA에서는 섭취량에 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 소금, 후추, 식초 등과 같이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해놨어요.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 근데 있잖아요. 우리나라 식품의약청에서도 이거 안전에 대해서 일일 섭취 허용량을 폐기를 해버렸어요. 상관없다는 거지, 얼마를 먹든지. MSG가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이렇게 결정이 났어요. 근데 그래도 MSG 못 믿겠어 라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많은 양의 MSG를 섭취하게 되면 비만이나 당뇨나 이걸 유발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도 많이 먹으면 문제가 생기기는 하지요. 몸 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일종이 글루타민, 이 단백질이 우리 몸에 어떻게 소화가 되느냐. 95%는 소장에 흡수가 되고요. 5% 정도는 간에서 대사가 되는데요. 그냥 흡수가 되는 게 아니라 소장 점막에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돼서 단백질 합성을 해서 단백질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잖아요. 에너지원으로 쓰여요. 이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글루탐산이 혈중 농도에는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글루탐산은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을 하는데요. MSG 반대파들에 의하면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하기 때문에 뇌로 학습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먹으면 큰일 나 라고 얘기를 해서 과잉행동 장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이 우리 몸의 농도를 엄격하게 조절을 해요. 많이 먹는다고 해서 뇌에서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높아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뇌에서 이렇게 혈액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뇌하고 혈액 사이에는 비비비라고 있대요. 뇌혈류 장벽이요. 뇌에 들어가는 벽이 있기 때문에 장벽에서 아무 물질이나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질을 선별해서 통과하는 시스템이
우리 몸에는 자체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글루탐산 이내에서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긴 해요. 근데 이건 음식으로 흡수되는 게 아니라 뇌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스스로 합성을 해요. 필요한 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품으로 되는 게 아닌데 이게 식품이라는 오해도 많다는 거죠. 현재 식품의약청에서 이게 MSG에 대해서 사용 규제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MSG는 글루타민산이 78%고요. 그 다음에 소듐이라는 나트륨이에요. 문제는 글루탐산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나트륨, 소듐이라는 나트륨, 소금이라는 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누구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는 뭐 찌개니, 찌개, 국 이런 거에서 나트륨을 굉장히 많이 넣잖아요. 오히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글루탄산 나트륨이 첨가됨으로 인해서 일종의 나트륨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소금 넣는 부분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네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MSG를 넣으면은 맛없는 음식이 맛있어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뭐 100년대, 80년대 식당에 소고기를 아주 질 좋은 소고기를 구워서 음식을 만들어요. 근데 마지막에 MSG를 넣는 거예요. 아니 왜 이걸 넣는데 이렇게 하느냐고. 이걸 넣어야 맛이 더 추가가 된다는 거. 그렇게 넣는 거랑 어떤 일반 식당에서 재료들이 남았어요. 별로 좋지 않은 재료들이 남아있는데 이거를 써야 돼요. 그럴 때 MSG를 대량 넣는 거랑은 다르다는 거죠. 일단 MSG가 되면 음식의 감칠맛이 느껴지고 우리가 맛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거는 사실이에요. 입에서 땡기니까. 또 하나는 이 맛있는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원재료의 본래의 맛을 희석시킨다는 거죠. 재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맛들이 충분히 있는데 이 맛을 제대로 충분히 느끼지 못하고 MSG의 맛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길들여지지 않는가라는 비판도 있네요. MSG가 유해하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더 안전하게 섭취하고 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저는 주부 입장에서 그래도 MSG는 좀 찝찝하게 느껴지기는 해요. 책을 통해서나 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MSG가 무해하다고는 하지만 많이 섭취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사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제가 확인하면서 이 MSG가 천연물질에서 추출되고 이게 화학제품이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 놀랐어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천연물질에서 추출되는 MSG가 아니라 인공감미료라는 거예요. 속지 말자는 거예요. 책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게 되냐면 화학 조미료를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나트륨을 얼마나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량을 지키면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걱정해야 될 거는 인공감미료. 인공감미료는요, 천연식재료에 존재하지 않는 순수 화학물질이에요. 이거를 첨가하지 않는 제품들을 선별해서 먹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는 MSG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이 놓여지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다시 공부해야 될 게 생겼어요. 인공감미료. 이 녀석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화학을 이렇게 접근하니까요. 그다지 어렵지 않게 편하게 접근하게 되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보다 사실은 더 많이 조사를 하게 되네요. 여기에 나와 있는 전자레인지, 비누에 대한 오해들 다 얘기하고 싶지만 그거는 책으로 직접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화학, 알아두면 사는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도 화학이라는 이 단어가 조금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자, 다음번 책 리뷰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